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둘째 주 복지TV 전남방송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각 지역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남의 주요 기관들이 각각의 중요한 시점을 맞아 기자들과 마주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한 간담회 현장을 김재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전남도, 전남교육청, 여수시 의회 등 전남의 각 기관이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남은 임기 동안의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8일 전남 동북권 기자회견을 열어 석유화학, 철강산업 위기 대응과 골목상권 살리기 등 그동안의 성과를 설명하고 동북권을 미래 첨단 산업과 글로벌 관광 문화의 핵심 거점으로 키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철강산업 재도약을 위한 석유화학 철강 메가 프로젝트, 광양순천 일원 미래첨단 소재 국가산단 조성, 문화 컨텐츠 1,000억 원 펀드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주민 직선 4기 출범 3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교육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K교육은 K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계 시민교육, 공생의 철학을 담은 생태환경교육, 인공지능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중심으로 한 전남교육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남형 글로컬 작은 학교 모델을 도입해 지속 가능한 교육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여수시 의회는 제8대 후반기 1주년을 맞아 타운홀 미팅 형식의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백인숙 의장은 여수 국가산단의 경쟁력 회복,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 실효성 있는 시정 감시 체계 마련, 시민과의 현장 소통 확대라는 4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재상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여수시가 기존 생존 수영 교육에서 배제됐던 특수학급 아동을 위해 맞춤형 수영 교육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이제 장애아동도 생존 수영을 배우며 물속에서의 위기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김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특수학급 학생을 위한 공공생활수영교육 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기존의 생활수영교육은 비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운영됐으며 초등학교 특수학급 아동들은 안전 문제와 인력 문제 등의 문제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여수시는 여수시 체육회, 여수교육지원청,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손을 맞잡고 장애 포용형 생활수영 교육 모델 구축을 본격화했습니다. 교육은 여수시 청소년 해양교육원 실내 수영장에서 특수학급 아동 120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1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대상 아동과 자원봉사자를 1:1 매칭해 맞춤형 안전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정기명 시장은 생명안전교육의 사각지대를 공공이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선언의 의미를 담았다며 장애 포용형 해양안전교육도시를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여수시는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보장돼야 할 기본권인 생활수영교육을 사각지대에 있던 장애 아동까지 확대해 전국적인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순천시가 전남 최초로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열고 필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나섰습니다. 이로써 필수 의료 공백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전망입니다. 김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가 지난 2023년 전남 최초로 달빛 어린이병원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달 전남 최초로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를 개소하며 필수 의료 인프라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지난 1월 순천 성가롤로 병원이 보건복지부 주관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 공모에서 전국 10개소 중 하나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센터는 인력과 장비 보강, 포럼 개최 등 개소 준비 기간을 거쳐 이번 달부터 정식 운영됩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2위인 심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이 중요한 만큼 순천에 24시간 전문 진료가 가능한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문을 열자 시민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순천시는 국비, 도비, 시비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해 중환자실 확충 등 대학병원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 인프라가 부족하던 전남 동부권에 지역 심뇌혈관 질환센터가 생겨 그동안 큰 병원을 찾아 먼 거리로 이동해야 했던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광양시가 대학생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새로운 장학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설명회를 열고 제도 도입을 위한 첫 걸음을 뗐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시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사업안 시민 설명회를 열고 시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학금 지원 사업 추진 배경, 대학교 등록금 및 국가장학금 지원 현황, 광양시 생활비 장학금 지원 계획안 등을 소개하고 질의응답과 의견 수렴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사업안의 주요 내용은 거주 요건과 학점 기준을 맞춘 대학생에게 연 최대 340만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의나 광양시장은 광양이 우리 아이들의 첫 울음부터 성인의 첫 발걸음까지 책임질 수 있는 진정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 설명회에서 수렴한 시민 의견을 검토한 뒤 이달 중 최종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광양시 의회에 출연 동의안과 2026년도 본 예산을 제출해 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남에서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남 각 지역의 간추린 소식 김채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전남도는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도모하고자 가족을 더 행복하게, 전남을 더 따뜻하게를 슬로건으로 가족 행복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전남도가 추진하는 가족 친화 정책 방향성과 실천 전략을 도민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자리로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한자리에 모여 가족이 행복한 사회를 그리는 시간이 됐습니다. 여수시는 시민의 일상 속 녹색 생활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 텀블러 사용 활성화를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탄소 배출 감소를 도모하고자 7개 기관단체와 탄소 중립 녹색 생활 실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참여한 카페 등 지역 소상공인은 탄소 중립 포인트 시스템에 등록함으로써 텀블러 이용 고객에게 음료당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매장은 음료당 30원의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장흥군 장흥읍 중심지에 연면적 1295제곱미터, 지상 3층 규모의 복합 문화공간 장흥 힐링 테라피 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 1층에는 주민들의 휴식과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북카페와 생활공예 전시관이, 2층에는 동아리실과 마을방송 스튜디오가 자리 잡았으며 3층에 위치한 테라피실에서는 생학초를 활용한 힐링 및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간추린 소식의 김채은이었습니다. 비상구를 막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화재 사고의 실질적인 피해 예방을 위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 필요성을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대형 상가, 병원, 주차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 앞에 물건이 쌓여있는 모습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처럼 소방시설이 차단되면 불이 났을 때 초기 진압이 어려워지고 대피 통로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유독가스에 고립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화재 발생 시 비상구, 소화기,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거나 고의로 차단된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급한 순간 단 몇 초가 목숨을 가르는 만큼 소방시설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여수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에 나섰습니다.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물건 적치, 소화펌프 고장 방치 등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 등 위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면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한 건당 5만 원 상당의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안전은 누군가의 책임이 아닌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주변 공간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전남 사건집의 이단비였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단계를 넘어 건강한 피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려는 모습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뷰티 트렌드인 슬로우 에이징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뷰티 디바이스에 대해 소개할 김선아 캐스터를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딱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피부 관리에 관심을 쏟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새로운 뷰티 패러다임, 슬로우 에이징과 빠르게 성장 중인 홈뷰티 디바이스 트렌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외모를 가꾸는 단계를 넘어서 건강한 피부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 주목받고 있는 트렌드가 있습니다. 바로 슬로우 에이징입니다. 과거의 안티에이징이 이미 나타난 노화의 흔적을 지우는 데 집중했다면 요즘 주목받는 슬로우 에이징은 노화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되 그 속도를 늦추고 피부 본연의 활력을 오래 유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특히 20, 30대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이런 흐름이 보인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들은 눈에 띄는 주름이나 탄력 저하가 나타나기 전부터 예방적 관리에 힘씁니다. 피부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윤기와 피부결, 톤 균형, 모공과 탄력 등 전반적인 피부 건강 상태를 개선하는 데 집중하죠. 겉으로 보이는 젊음보단 건강한 피부에 더 높은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 변화는 소비 행태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레티놀 펩타이드, 시카 비피다 등 특정 피부 고민에 특화된 고기능성 성분이 함유된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관리를 원하면서도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싶은 현대인의 니즈는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에 급성장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피부과나 에스테틱을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손쉽게 고급 관리를 누릴 수 있게 됐는데요. 비용 부담이 큰 피부과 시술 대신 합리적인 가격으로 꾸준히 사용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소비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겁니다. 기술의 발전도 한몫했는데요. 미세전류 고주파, 갈바닉 LED, 초음파 등 기존에는 전문가용으로만 쓰이던 기술들이 가정용으로 안전하게 설계돼 출시되고 있죠. 화장품 브랜드뿐 아니라 가전 및 의료기기 업체까지 이 시장에 뛰어들며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고 이는 곧 기술 혁신과 제품 다양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로우 에이징과 홈 뷰티 디바이스는 건강한 아름다움과
개인의 자기 권리라는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며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다음엔 또 어떤 일상 속 트렌드가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을지 기대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유익하고 흥미로운 트렌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열람실의 김선아였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모기태 작가는 예술이 대중과 멀어지는 현실 속에서 라이프 아트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예술작품의 가격이 아닌 가치를 중시하며 모두가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예술을 꿈꾸는 모기태 작가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낮에 이렇게 다 이렇게 물상들이 분명히 보이는 것보다는 이게 밤에 이 달이라는 조명을 통해서 우리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또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 속에서 어떤 영감을 찾고 거기에서 이야기를 만들고 또 내가 하고자 하는 표현들을 거기에다가 집어넣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예술은 높은 가격과 폐쇄적인 구조 속에서 일반 대중과의 거리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질문을 던지며 대안을 실천으로 보여주는 예술이 있습니다. 바로 라이프 아트입니다. 표현하면 인생 미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대중들하고 좀 쉽게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미술을 그림을 그리는데 가격을 예술적 가치에 대한 가격을 받지는 않고 그냥 약간의 재료와 노임비만 좀 계산해서 아주 서민들에게도 그림이 제공될 수 있도록 그러면 서로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간격이 좀 좁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라이프 아트 미술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라이프 아트는 예술의 가치를 독점하지 않고 삶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만드는 실천입니다. 그림은 일부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림을 통해 더 많은 이들과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철학이 그 중심에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선생님 작품을 보고 많이 위로를 얻는 걸 또 곁에서 많이 봤어요. 저희들을 배우게 할 수 있는 그 자세를 잘 가르쳐 주시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부모나 이혼 같은 그런 사회적 문제들을 저렇게 특이하게 그림으로 나타내신 게 되게 인상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술은 이제 아름다운 본질에서부터 시작이 되자면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감성이 전달돼야 된다. 우리가 어떤 생각하는 곳에서 느끼고 표현이 나오는 감정이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 감성을 좀 더 그림 속에서 작품 속에서 노출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 작가는 이 철학을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의 대상이 아닌 소통의 매개로 바라봅니다. 예술적 감동을 금액으로 가늠하지 않고 작품의 가치를 삶 속에 배치하며 누구나 미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림의 가격은 낮추되 진심은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있는 감정을 담아 관객이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는 그림을 그려냅니다. 이렇듯 라이프 아트는 예술이 가진 사회적 기능을 되살리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작품은 마음이 향하는 곳을 따라 그려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 관계 안에서 피어나는 감정, 삶을 이루는 소중한 가치들이 화폭 위에 스며집니다. 그림을 넘어 삶과 감정을 잇는 예술, 그것이 라이프 아트입니다. 그의 작품은 누구나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감정과 소통을 목표로 합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일상의 진솔한 순간들을 통해 삶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전합니다. 라이프 아트라는 이름처럼 그의 예술은 삶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며 대중과 함께 숨쉽니다. 모기태 작가의 작품이 오늘도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이세아입니다. 벌써 7월의 두 번째 주가 저물어갑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마음만은 시원한 날들이 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